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 첫 시간에는 방정식과 그 해는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을 풀기에 앞서서 방정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에 앞서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배울 때 이제 역사 발생적으로 그 선조들도 세계의 그 인류의 선조들도 이런 문제를 풀었을 거라는 추측을 한 번쯤은 해볼 수가 있죠. 네. 옛날 옛적부터 그 방정식을 푸는 것과 비슷한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잘 읽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역사 속의 1차 방정식.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파피루스에 수학 문제를 기록하여 후세에 남겼습니다. 자, 1858년에 발견된 아메스 파피루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와 아하의 4분의 1의 합이 15일 때 아하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아하는 알지 못하는 값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서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표 뭐 이런 기호를 써서 그 알지 못하는 값을 대신 나타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즉, 이 문제는 네모인 x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잠시 뒤에 네모를 우리 같이 채워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 이와 같은 방정식을 공부합니다. 자, 방정식이라는 말은 중국 한나라 시대의 수학책인 구장산술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구장산술은 9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8장의 제목이 바로 방정입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아메스 파피루스란 이런 책이다라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하를 x라고 한번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아하, 그러면 여기 아하의 4분의 1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의 합이 15래요. 그러면 x 더하기 4분의 1x는 1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하가 7인 문제를 다양하게 만들어 보자. 자, 이것도 여러분들 답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같이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자, 어, 아하의 세배와 아하의 자, 3을 뺀 수의 합이 자, 그러면은 자, 얘가 25가 된다고 해볼까요? 될 때 아하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에서 아하가 7이라는 걸 어떻게 얘기할래? 자, 아하를 별표라고 하자. 별표 곱하기 3 더하기 별표 빼기 4.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얘가 25가 된대. 그러면 여기 별표를 7이라고 해보자. 7이라고 하면 여기 여기 24가 된다고 해야겠네. 아니 3 맞다. 3 그러면 여기 4 여기 21 그러면 25가 맞네. 자, 이런 식으로 아하가 치되는 문제를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등식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등식이라는 것은 이제 등호를 사용해서 수 또는 식이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미지수에 대입하는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 아까 아하 같은 문제들도 그런 예죠. 자, 그래서 아까 별표를 x라고 나타내면 7x 더하기 4 얘를 정리하면은 얘가 여기 3x 맞지? 얘가 25라고 해보자고. 자, 그러면 얘는 x가 치질 때 참, 그렇지 않을 때는 모두 거짓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8을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 식의 좌변에 x가 8일 때 좌변은 3 곱하기 8 더하기 4 해서 얘는 28이 되죠. 우변은 25죠. 그래서 둘은 같지가 않죠. 따라서 얘는 거짓이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미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참인 등식,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렵지 않은 거 하나 들어보죠. 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3x-6 얘는 3x-18 18 아니면은 얘는 8x 더하기 12 나누기 4는 2x 더하기 3. 자, 이런 애들은 자, 미지수에 1을 넣든 1000을 넣든 0을 넣든 뭐 억을 넣든 어떤 값을 대입을 해도 항상 참인 등식이죠. 얘를 항상 같다고 해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용어들이니까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눈에 익도록 연습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 좌변, 우변, 양변이란 용어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가죠. 자, 선생님이 이제부터 방정식을 풀면서 한 번씩 사용할 용어들이에요. 자, 여기 좌변이란 등식에서 등호의 왼쪽 부분이죠. 왼쪽 부분. 자, 우변은 등식에서 등호의 오른쪽 부분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확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중 등식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등식의 특징 무엇일까요?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등호가 어떻게 생겼어요? 얘처럼 생겼죠. 자, 이게 발견이 되는 것을 모두 찾을까요? 얘랑 얘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입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는 x가 1일 때만 성립하는 얘는 방정식이죠. 얘는 항상 성립하니까 항등식인 거죠. 자, 한번 이 용어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바로 확인 2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시오. 3,000원을 내고 700원짜리 장미꽃 X송이를 샀더니 거스름돈이 2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나타낼까요? 자, 3,000원을 냈어요. 자, 그 다음에 700원짜리 장미꽃 X송이를 샀어요. 자, 그러면 거스름돈이 200원이래. 자, 그러면 3,000원 낸 거는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 700원짜리 장미꽃 X송이를 사면은 그 총 금액은 700 곱하기 X죠. 그래서 마이너스 700X. 자, 그러면 거스름돈이 얼마래요? 200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남은 돈이 200원하고 같다라고 등호를 나타내서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요? x에서 2를 뺀 수. 그러면 x에서 2를 뺀 수죠. 그러다가 3배. 그러면 여기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죠. 값은 자 x의 2배 그러면 2x가 되겠죠. 에 1을 더한 각각 어떻대요? 같다고 했어요.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요. 정리를 하면은 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정식과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초등학생 때 어떤 그 일을 해봤는지 잘 떠올리면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자, 1부터 5까지의 숫자 카드가 있습니다. 다음 식을 만족하는 숫자 카드를 모두 골라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자, 1부터 5까지의 숫자 카드 중에서 여기 만족하는 게 한 개는 있을 거예요. 대번에 알아차릴 것 같아요. 그쵸? 자, 1번은 3, 2번은 5, 3번은 1. 자,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은 맥락을 연장선상으로 두고 함께 해보기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x의 값이 0, 1, 2일 때 등식 5-x는 3이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표를 완성하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좌변에 x는 0 대입하니까 여기 5가 나왔죠. 1을 대입하면 4, 2를 대입하니까 3이 나왔죠. 그리고 우변의 값은 3으로 고정이죠. 그래서 얘는 거짓. x가 1 때는 거짓, 1 때는 참이 되죠. 그래서 따라서 주어진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2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방정식 이 등식이 참이 되는 x의 값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이와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방정식과 그 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방정식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미지수의 값에 자, 우리가 미지수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야겠네요. 자, 모르는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죠. 자, 그러면 미지수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미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미지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뜻인데 이거는 방정식의 맥락에서는 방정식에 들어있는 문자죠. 아까 아하라고 두든 네모라고 두든 별표라고 두든 뭐 어떻게 들어있는 문자죠. 자, 아까 x 더하기 4분의 1x는 15 뭐 이런 애들 그러면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아니면은 3x 더하기 4는 25 뭐 이런 애도 있을 거고요. 자, 뭐 이런 애들 뭐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방정식의 해는 뭘까요?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x라는 녀석은 단지 어떤 수를 대신하는 역할이죠. 앞에서는 그냥 예를 들면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y 더하기 3y 뭐 이런 거 했으면 여기 4x 플러스 2y 이때는 그냥 그 형식적으로 x랑 y가 별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x라는 것을 내가 t라고 바꿔도 또는 z라고 바꿔도 뭐 나타내는 뜻에는 변함이 없죠. 마치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우리 가족의 범위는 정해져 있지만 자, 아시겠죠? 자, 제가 우리가 앞에서 식의 계산 이야기를 할 때 원래 하고 갔어야 될 내용인데 이제서야 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겠네요. 용어를 익히는데 너무 바빴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X와 Y는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방정식을 푼다라는 맥락에서의 X는 어떤 수를 대신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네모 카드를 찾았듯이요. 네모 카드가 무엇일까요? 라고 찾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항등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항등식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지수의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참이된 등식을 이해하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더 간단한 거 x 더하기 4x는 5x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이 방정식에는 x는 7이었죠. 자, 그럼 x는 7이 해가 된다는 거고 x는 7을 찾는 게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가 되겠죠. 구체적으로 방정식을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방정식 중에서 해가 x는 마이너스 2인 것을 있는 대로 찾으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었었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었나? 한번 볼까요? 오. 자, 우리가 함께 해보기 1번 문제를 풀었었죠. 자, 우리가 함께 해보기 1번을 풀면서 등식이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좌변에 x를 하나씩, x의 값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씩 대입하면서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찾아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 좌변에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는 0이 되죠. 우변은 4가 되죠. 그러면 얘는 해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자, 얘 좌변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2 더하기 8은 10이죠. 얘는 우변하고 똑같으니까 해가 되죠. 자, 여기 좌변 계산해 볼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 그럼 얘는 1. 우변도 계산해 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한번 본 거예요. 자, 여기 또 마이너스 2 더하기 9.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1이죠? 아,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얘는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아서 얘도 해가 되죠. 참이니까 얘는 좌변 4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우변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오케이. 그래서 얘도 해가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물음 방정식인 것은 방을 항등식인 것을 항을 써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기억은 자, 모두 다 등식인데요. 자, 등식은 방정식 또는 항등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어번 좌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좌변하고 우변하고 x가 1일 때만 성립하죠. 얘를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x는 1을 찾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좌변을 정리해 볼까요? 3x x 플러스 2 하면 2x 플러스 2가 돼서 좌변과 우변이 x에 뭐 어떤 값이 들어가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되죠. 그러면 얘는 항등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디귿번 한번 여기 좌변 괄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4x-6.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이 식이 성립하는 때는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는 때는 자, 우리가 x가 2분의 3일 때만 될 것 같아요. 자, 2분의 3일 때만 성립을 할 것 같습니다. 맞죠? 0으로 성립이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x는 2분의 3을 찾는 거를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죠. 그래서 얘도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항 잘못해서 항등식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3x, 여기는 2x가 되죠. 그래서 얘는 x가 0이 될 때만 성립하죠. 그죠? 얘는 방정식입니다. 자, 얘는 분배법칙을 거꾸로 적용하면 1-5의 괄호 열고 주주해서 x,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x가 돼서 얘는 항등식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 다음에 뭐 몇 문제 풀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자, 다음 문장을 등식으로 한번 나타내어 봅시다. 자, x를 3배한 수는 자, 그러면 얘가 3x죠. 그러면 는 무엇과 같다? x에 10을 더한 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x에서 5를 뺀 수. 그러면 x-5. 그러면 x의 2배보다 이만큼 작다. 는 하면은 이제 같다라는 거죠. 이 좌변과 우변의 그 내용이 같다라는 거죠. 좌변과 우변이 나타내는 바는 같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x-2. 자, 그 다음에 속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속력은 우리가 보통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시간은 이제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나타내어 주면 되죠. 자, 또 여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물은 건 거리잖아. 그래서 속력하고 시간을 곱한 것을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거리가 이렇게 된다 했잖아. 그래서 5x는 12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변과 높이가 이렇게 됐을 때 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러면은 5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3ab는 10 이렇게 되죠. 정리를 하면은 또는 2분의 3ab는 5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수 x의 3배 1을 더한 수. 그러면 3x 더하기 1. 그러면 어떤 수의 x의 2배랑 같다. 그러면 얘는 2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문제 4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 4번. 등식 2분의 1 곱하기 5x-1-4는 ax 플러스 b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좌변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5x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4. 얘를 동양끼 정리하면은 2분의 9. 자, 그러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A랑 B, 여기 얘가 항상 어때야 될까요?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아야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A는 2분의 5, B는 마이너스 2분의 9.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번 시간에 살펴보면서 방정식, 항등식 뜻, 그리고 방정식과 그 해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정식을 푼다는 것이 무엇이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였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